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원기 106년 10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중앙교구 제5기 마음공부대학 4회차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상은이시여, 오곡이 익어가는 황금 들판은 결실의 계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5기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도 벌써 4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또 공부심 챙겨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오늘은 건산 김관진 교무님을 모시고 마음공부와 일기법이라는 주제로 공부하는 소중한 시간을 준비하였나이다. 이 시간을 통해 이론상의 진리를 깨우치고 믿고 연습하는 공부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신앙과 수행의 알곡이 더 여물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예, 오늘 지금 원래는 수산 김경일 교무님 강의였는데 교단의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오늘 그 건산 김관진 교무님이 강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김관진 교무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리 없는 함성으로. 예. 네. 자연스럽게 그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이렇게 서로 답변하시고 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일기법과 마음 공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특별히 이 시간에 저는 뭐 강의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그 훈련, 이 마음공부대학 정기훈련 할 때 이 강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또 그 강의 주제를 잡아주셔서 거기 훈련을 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뭐 강의 말씀은 제가 이제 그 정전 마음 공부를 제가 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고 또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감상담 들으신다 생각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냥 뭐 강의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공부하는 분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접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제가 그 공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 일기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일기법은 결국은 그 상시 훈련의 그 어떻게 보면 종착역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완성의 완성. 우리 온불교 수행의 완성이 뭐냐? 완성이 저는 그 일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기법을 제대로 실행하려고 하자니 그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과 훈련법과 일기법이 이렇게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화면은 작게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얼굴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제가요, 이 정전 마음 공부를 언제 시작을 했냐면, 아마 제 기억으로 아마 17, 18년 된 것 같아요. 17, 18년 전에. 그때 제가 40대 아마 중반쯤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초반, 중반쯤 되는 그 시기에 제가 출가해서
그동안에 이제 쭉 이렇게 그 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출발을 부산교당의 부교무 생활을 4년을 마치고 또 총부에 와서 총부에서 생활을 이제 교화부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대학생연합회 지도 교무를 하고 또 청년회 중앙청년회에서 이제 청년 그들을 이제 지도하고 이러는 과정 한 10여 년을 이제 대학생 청년들을 지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속에는 제가 꼭 대학생 청년과 같은 그런 아주 여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이 마음속에는 그게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10여 년의 그 세월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교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중앙청년회가 여러 가지 그때 많이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금전적인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좀 정리해서 중앙청년회가 이제 익산에 있으면 안 된다. 서울에 가서 큰 무대로 서울 가서 정신개벽 운동을 해야 된다. 정말해서 마음공부 운동을 좀 이렇게 대사회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서울로 막상 사무실을 옮기고 활동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이제 뭐 힘든 거예요. 숙소도 해결이 안 되고 제가 이제 막 발의를 해가지고 그 중앙청년회를 옮겼기 때문에 모든 짐을 제가 안고 이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숙소도 해결이 안 되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교단에 원불교에서 제가 외톨이 같이 들이 느낌이 들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굉장한 꿈을 가지고 서울로 진출을 했는데 서울을 상경했는데 그런 제 뜻이 잘 이렇게 뭔가 그 의지대로 안 된다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운 경계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몸도 안 좋아지고 이제 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출가에 대한 이제 이런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방황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왔어요. 내가 과연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내가 얻은 게 무엇이고 내가 정말 그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게 제가 하나도 실현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밀려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 전에 이제 제가 인연복이 있어서 출가를 대산 종사님 계신 그 신도안 조실에서 제가 간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또 장산 종사님과 그때 이제 법무실에 계시는 장산 종사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도를 받고 모시는 이제 그런 은사로 모시는 관계가 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연 관계가 저는 큰 복을 입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대산종사님 법문을 어린 나이에 매일매일 접결하시면서 모시면서 법문 받들은 그것이 저에게는 이제 사실은 굉장한 삶의 정신의 양식이 되고 밑거름이 됐는데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이 싹 오고 건강이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정말 이제 앞이 캄캄한 어떤 그런 이제 사실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제 청년회나 이런 단체나 중앙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교화를 나가서 뭔가 당금질을 해야 내가 새롭게 거듭나겠구나. 이제 이런 각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회를 물려주고 이제 일선 교화 간다고 인사이동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뭐 발령을 원광대학 병원 법당 교무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화를 열심히 이제 하는 중에
음. 정전 마음 공부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계속해서 그 겨울, 가을 이렇게 훈련을 2박 3일, 3박 4일 했나요, 그때? 2박 3일 했네, 2박 3일. 그 훈련을 했는데 제가 수계농원에서 그때 그 마음 공부 막 이렇게 훈련할 때 왔다 갔다만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식으로 정기 훈련에 한 번도 입참을 않고 장사님 뵈러 인사드리러 갔다가 잠깐 뭐 이렇게 저 맨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일기 발표하고 막 재미있게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 참 이런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신선한 느낌만 받고 아, 근데 묘하게도 장사님께서 한 번도 너 이거 정전 마음 공부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저희한테 안 하시는 거 이상하게. 제가 아마 너 정전 마음 공부 좀 해라고 했었으면 제가 했겠죠. 하여간에 그냥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 한 적이 없어. 제가 그렇게 자주 모시고 인사드려도 뭐 그냥 저 다른 일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 뜻을. 왜 그랬는가 지금 아직도 퀘션 마커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제가 원대병원에 1년, 2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우리 정토가 여러 가지로 그때 뭐 병원일로 힘든 상황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주변에서 여행을 가라고 권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 이렇게 훈련을 한번 가자.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원대병원에 그 한방병원 원장님, 교수님, 한방병원의 그 교수님하고 지금 강남교당에 있는 정인화 교무하고 저희 정토하고 제가 4사람이 이제 성주 그 마음 공부 훈련을 겨울 훈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성주.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원대병원의 어떤 교화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제가 좀 마음을 수습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교화를 한다고 했지만 뭔가 마음 가운데에 이게 법에 가득 찬 뭔가가 만족이 안 되는 뭔가가 항상 갈망하는 게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첫 강의가 우리 보타원 이형원 교무님께서 일상수행요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참 그때 그냥 번개 천둥이 쳤죠. 그 강의가 뭐 90분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일상수행요법 강의 한 편에 제 일생일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야, 내가 그동안에 출가해서 여태까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쳤던 그 모든 것들이 이 90분 강의에서 뻥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전의 법에 대해서 정전의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을 소홀히 하고 제 나름대로 제 삶을 고민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이제 각성이 확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그 정신 수양을 요지 가지고 이제 그 정기 훈련에 가장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일상수행요법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정신수양을 요지를 주로 강의를 했죠. 두 강좌를 하고 저도 이제 일기 발표를 하고 장사님께 문답 받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 훈련을 우리 보타원님하고 같이 이 훈련을 한번 주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사님께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장사님은 이 훈련하라고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정전 마음 공부 이 정기 훈련이 엄청나게 전국으로 활동을 하다가 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주춤했을 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그때 서원이 딱 생긴 거예요. 이 공부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막 엄청난 제 안에 이제 불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불이. 예. 이 방향이다. 이 방향을 놓고 다른 거를 할 것이 없구나.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뭐 너무너무 이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 훈련 끝나고 와서 장사님께 제가 우리 보타원님하고 하여튼 두 사람이 하여튼 짝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나서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사님은 뭐 하라고도 안 하시지만 뭐 한다고 하면 또 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셔 또.
제가 여태까지 모시면서도 저 이렇게 할랍니다 말씀드리면 그래라. 또 저렇게 안 할랍니다. 그래라. 한 번도 제가 이제 저기 열반하시기까지 제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가까이 모신 사람이 전데 네.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모시기만 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제가 나서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 네가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정기 훈련을 이제 성주는 너무 외지고 이게 이제 경상도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이렇게 훈련이 진행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하여튼 확산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기 언론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영산에서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산에서 하고 또 서울로 갔다가 또 익산 총부에서 이걸 뿌리였으면 좋겠다 해서 상주선언에서 했다가 아마 우리 보타원님 기억날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기 영산 대종사님께서 저기 이 원불교 회상을 펴신 곳이니까 영산에서 이것을 마음공부를 정착시켜야 돼. 영산으로 갔다가 또 총부로 저 상주선언으로 왔다가 총부에서 뭔가 이거를 하여튼간에 뿌리 내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또 이제 서울 서울로 가서 유스 호스텔에서 했다가 이렇게 막 훈련을 이제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보타원님이 그 근무하고 있는 그 화랑고 경주 화랑고로 결국은 이제 그 수년간 그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훈련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추스려 보겠습니다. 우리 보타원님하고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 한 거예요. 6개월 후에 겨울 훈련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여름 훈련 영산으로 옮겼을 때 그 이제 제가 이제 주관하는 첫 훈련에 제가 강의를 해보겠다고 그 아주 그냥 이제 그 용기를 낸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제가 그냥 그 저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그 강의한 걸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아마 그거 녹음 안 했기 다행이지. 그게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면은 제가 아마 다시 한번 하여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했구나. 이런 이제 그 느낌이 들 텐데. 첫 강의를 제가 그때 많이 오셨어요. 그때 저기 한 100여 명 오셨어요. 저 영산에서 그때 훈련을 옮기면서 그랬는데 제가 첫 강의를 하는데 장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오신 거예요. 이제 야가 이제 첫 강의를 한다고 했으니 당신이 감정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한 얼마간을 들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근데 끝나고 난 뒤에 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뭣도 모르고 그때부터 이제 하여튼간에 그 일상수행의 요법 또 그 정신수행의 요지를 우리 보타원님이 한 강의를 제가 이제 다시 연마하고 공부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막 제 식으로 막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과 이 정신수행의 요지가 드러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씩 자리 잡히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전의 목차가 보이고 정전을 왜 이렇게 총서편에서 수행편에서 교육편에서 수행편으로 세 편으로 전개된 이 원리와 그 다음에 정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목차가 왜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정전 하나하나의 내용이 이제 전체가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강의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절대 강연 회피하시면 안 된다, 강연. 특히 이제 강연, 그 다음에 회화. 대산종사님께서는 회화를 하는 것은 그 혼자 연마하는 것보다 그 10년 연마하는 것보다 1년 만에 회화하는 게 1년 안에 다 해결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사실은 10배 빠르다, 100배 빠르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때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이 강의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낸 것이 엄청난 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질러야 돼요, 사실은. 일단 그렇게 강의한 게 지금 제가 생각해도 뭐 그 이후로 지금 17년, 18년 됐으니까
수없이 이 강의를 1년에 하여튼 2, 30번씩을 했어 했던 거네. 2, 30번씩을. 어떤 분이 저 광주에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뭐 저 마음 공부 하고 싶다고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놓고 3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분을 놓고. 예, 한 분을 놓고 3시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강의를. 그런데 그 하여튼 부족하나 어쨌든 끊임없이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거듭하고 하니까 이것이 일상수행의요법의 그 위대함, 그 중요성, 그 원불교 수행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면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총섭하고 있는 이 일상수행의요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법문이고 큰 법문인가 하는 것이 저 마음에 온몸에 그냥 그것이 이제 저절로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래서 그냥 이게 우리 원불교 수행의 이 근간이 왜 일상수행의 요법이 이것이 모든 법을 포함한 것이고 우리 수행의 출발이고 전체고 모두인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니까 왜 우리가 법회 식순에 일상수행에 들어갔냐? 법회 식순에 왜 일상수행의 요법을 넣었냐? 이게 과연. 그러면 일상수행의 요법에 법회 식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또 우리가 아침에 자선하기 전에, 기도나 자선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일상수행의 요법을 왜 독송하고 시작하냐 그 말이죠. 그 뜻이 그런데도 내가 20년, 30년을 그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한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 그 수행의 그 원리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 원리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놓쳐버리고 입으로만 외웠지 실생활에 이것을 응용하고 활용할 줄 몰랐구나. 이제 이것이 이제 절실하게 마음이 이 자리가 잡게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 교리에 대한 일상수행의 요법을 통해서 교리 전체가 새롭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보이고 대종사님께서 왜 주세 부리시고 대종사님이 왜 주세 부리시고 우리 법이 왜 전무후무하고 또 우리가 뭐 지금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뭐 문제들이 지금 뭐 이렇게 뭐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뭘로 해결해야 되냐? 결국은 우리가 법으로 돌아가서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온갖 시비와 온갖 지금 여러 가지 그 경계들이 큰 경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할 바고 이것도 일어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원리로 또 이치로 돌아가서 법으로 바탕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때 이것이 다시 우리가 거듭나고 교단도 새로워지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 교단이 어려워지고 힘든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만 돌아간다고만 하면 정말 이제 그 나무도 가지를 쳐내면 가지를 치면은 새술이 나올 때 대산종사님 법문 그러셨거든요. 새술이 나오면 나무가 더 잘 자란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다든가 또 어려운 경계가 있다든가 이럴 때 법으로 맞추어서 다시 거듭나기만 한다면 뭐가 두려운 것이 뭐가 있으며 저는 사실은 우리 보호교문의 해전교무 보고 제가 초기에 뭐 전서 사태 일어나고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야, 눈 깜짝할 것도 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법으로 돌아가서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근데 제가 그런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도 이 법에 대한 우리 그 대종사님 법에 대한 정전에 대한 그 믿음이 딱 뿌리가 바뀌어 버리니까 제가 걱정이 안 생기더라. 이 말씀을 감상으로 먼저 드리면서요. 참 우리 이렇게 이제 원불교 교도가 되고 저는 출가를 해서 이 법을 이렇게 공부한 것만도 은혜인데 여기에 또 마음 공부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한 은혜가 너무너무나 참 이렇게 크고 그런데 제가 올해 잘한 일 중에 딱 하나가 그 서울에서 우리 봉돈수련원에서 공부하는 인연들을 중앙교권 마음공부대학으로 다시 연원을 달게 해준 것이 제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아니 제가 아무리 지도를 아무리 잘 못하지만 잘한다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여러 스승님들이나 동지들하고 도반들하고 또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더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고 또 이렇게 그래요. 여러 가지 그 감각되는 바가 크지 않겠냐 싶은 생각 들어서 야, 네. 내가 진짜 그 생각을 잘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 이선옥님이 누구세요? 이선옥님이 누구예요? 이선옥님이? 이지정입니다. 예? 이지정이요. 이지정님. 네. 아니, 아이고, 막, 4시 반 되니까 자료 올려달라고. 자료 빨리 올려달라고 막, 저는 이제 처음 저하고 첫 거래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텄어, 이제. 톡방에서. 근데 이선옥이라는 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선옥이라고 하는 분이. 네. 그런데 이모티콘을 막 3개를 보내면서 막 급하다고 빨리 올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결국은 이게 대산종사님께서 결국은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된다 그러셨거든요.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이 법을 구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되고 결국은 법도 구하는 사람이 이것이 결국은 주인이 되고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 참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무들 보고 빨리 막 올리라고 제가 이제 콘서트를 쳤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공부에 열정을 가진 분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 일상수행의요법을 지난번에 이제 우리 보타원님 그 법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교의 동기 법문을 이렇게 받들고 또 이제 이렇게 펫방을 통해 가지고 감상하는 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다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이 감상을 꼭 해야 돼. 이 펫방을 통해 회화를 꼭 해야 돼. 회화를 꼭 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이것이 그래야 공부가 이것이 더 다져져요. 그러니까 꼭 회화를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회화를 들으면서 다시 또 이렇게 챙기게 됐는데, 야, 개교 동기를 세상에, 아니, 저도 웬만큼 그 개교 동기를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강의를 이렇게 요리 있게 강의를 한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전체의 교법의 원리를 그 개교 동기 안에 다 이렇게 실어서 말씀을 전체를 연결해 주시는 말씀에 제가 뿅 갔어요, 그냥. 제가 그냥 막 너무너무 가슴이 시원하고 하여튼 제가 누가 붙잡지 않더라고 제가 날아갈 뻔했어요. 저를 좀 붙잡았어야 돼, 사실은. 교무 둘이가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어디를 진짜 나르고 싶은 그런 정말 환희와 기쁨의 눈물이 마음에 지금 그때 굉장했고 그 여운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도 현아와 표적, 예, 그리고 이제 정신 세력 확장과 낙원 이것이 전체가 다른 말이 아닌데 일관된 그 말씀으로 그 마음에 탁 새겨지고 이게 너무 막 지금 일주일도 아마 안 그러셨나요?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도 안 그러셨어요? 맞아요. 충만된 마음으로 저는 일주일을 계속 지금도 현아 하면 이게 가슴이 끓어요. 네. 저도 날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다시 또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그 말씀하고 연기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이제 이 공부를 일상수행요법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새겨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상수행의요법에서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없게 하는 것으로서 세우자, 이것이 일상수행의요법의 기본 강령이고 원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일상수행요법 강의를 했더니 교도님 한 분이 감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제가 일상수행요법 강의를 들으니까
아, 이 속에 원리가 다 들었네요. 마음의 원리와 마음스러운 원리가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없게 하는 것으로서 세우자. 아,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안에 원리가 다 들었구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없건만은 이거는 관역이고,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없건만에 있어지나니 하는 것은 관역이고, 없게 하는 것으로는 화살을 쏘는 것이고, 없게 하는 것으로서 세우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지는 그랬는데, 이 심지는 누구 심지냐? 예. 우리 각자가 우리 심지를 큰 일상에서 우리가 경계가 왔을 때 내 심지를 잘 세우고 내 심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꼭 우리가 경계가 오면은 저 힘든 일이 오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시비가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누구 심지를 팝니까? 상대방. 예. 상대방.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꼭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원망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남의 심지를 파가지고 남의 심지를 돌리는 것에 우리가 많은 이렇게 마음에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심지라고 하는 것은 내 심지를 정확하게 잡으라 하는 것이 이 심지의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법륜스님이 문답 정문적설을 잘 하시잖아요. 정문적설을 잘 하시는데 한 분이 아이고 그냥 스님 이혼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살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이고 65세 됐습니다. 결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40년 됐습니다. 보살님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요. 아들은 됩니까? 아들은 아이고 더 안 되죠. 남편은 됩니까? 아이고 내가 오직 하면은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요. 남의 자식. 그럼 아들은 누구 자식이에요? 내 내 자식. 자식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남편은 누구 자식? 남의 자식.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남의 자식의 심지를 파가지고 내 뜻대로 돌리려고 하니까 안 돌아가. 40년간. 그러니까 누구 심지 같아? 내 심지가. 누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그게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법륜스님 이야기가 그 이야기. 법륜스님은 참 직설적으로 탁 질문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심지라는 것은 내 심지를 잡는, 경계가 왔을 때 내 심지를 돌리고 내 심지를 잡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라. 이것이 이 심지는, 예, 그 심지. 쌀밥 좀 먹어 빨리. 근데 왜 경계를 따라 있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의심이 생겼어요. 왜 경계를 따라? 이 마음 저 마음 온갖 마음이 경계 따라 다 그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예. 왜 그래요? 왜 온갖 마음이 경계 따라 다 나타나냐? 다 다르게. 그거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온갖 마음이 경계 따라 왜 다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때마다? 상황이 바뀌어서요? 아니, 본인이 지어놓은 업력. 왜 경계 따라 다 달라요? 다. 분계 따라 인연에 분별과 따라서. 이탁이 달라졌어요. 심어진 게 달라서요.
그렇죠. 경험이 달라서. 맞아요. 인연이 달라서. 내 업력에 따라서 다르지. 원래 업권만은이기 때문에. 원래 정한 바가 없어 이미. 원래 이미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어 인연 따라서 나타난다 말이야. 인연 따라. 만약에 원래가 정한 바가 있다면, 원래 어떤 틀이 있다면, 원래 어떤 상을 가졌다, 원래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면, 원래 어떤 것을 갖고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면은 경계 따라 그 갖춰져 있는 것하고 연계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타나든지, 어떤 때는 나타난다는 어떤 때는 안 된다든지. 그런데 왜 경계 따라 다 천만 가지 마음이 천만 사람이 천만 가지로 나타나고, 나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금방 다르고 또 다르나요? 그 말이에요. 온갖 마음으로 다 각양각색으로 펼쳐지는 이것이 뭐냐면, 그 원래 마음이 어떤 틀을 갖고 있지 않고 모양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형태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갖고 있지 않는 업근만은이기 때문에 다 경계 따라 드러나는 이 사실이, 이것이 동시에다 이 말이야. 동시에 둘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게. 그것을 저는 그렇게 역으로 제가 이제 화두를 걸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물이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물이 모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담아도 그 담는 모양대로 물의 모양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업권만에 있어지는 그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금 이렇게 갖고 같이 앉아 있지는 않지만, 이미 지금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는 왜 들어요? 지금 소리 들으세요? 들리세요? 네. 왜 들으세요? 왜 들리세요? 화수를 맞춰서. 내가 비어 있어서. 그렇죠. 지난번에 그 말씀 제가 한번 드렸죠. 예. 네. 이미 내가 내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이 소리가 안 들려. 이미 내가 비어 있는 것이 원래 없건만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싹 그 소리가 들어와요. 그 다른 생각하면 안 들어옵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 다른 것이 다른 쪽으로 내가 인연 따라 경계 따라 가버리지.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것은, 이 소리를 듣는 그 바탕에는 뭐냐? 없건만은 본래 비어있는, 그리고 진공이기 때문에 그 지금 알아차리는 묘유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원래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러셨다. 그거 저는 굉장히 장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원래라는 말을 대산종사님께서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러셨다. 근데 우리는 무심결에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원래 저 인간 저래, 이 원래를 우리가 무심결에 갖다 붙이거든요. 사실은 이 원래는 성품짜리요 자성짜리다. 그 원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그 경계 따라 있어 지나니 그랬는데, 저는 있어 지나니 이렇게 그 내용에 너무너무 그 적실한 일기가 지금도 마음에 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동일이교당 소타원 윤수연 교도님 일기. 어건반에 있어 지나니. 너무너무 저는 이게 큰 본문으로 지금 제 마음에 딱 자리 잡혀서 그 일기가.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일기 두 개 중에 하나만 설명을 하면, 그 무청 된장국을 끓였는데 남편이 그 무청이 좀 질겼는가 봐요. 무청이 좀 이게 좀 질기잖아요. 이게 푹 안 삶으면. 그런데 이제 당신이 좀 질겼는가 인터넷 찾아보고 무청을 이렇게 끓여야 이렇게 부드러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순간에 있어 지나니를 챙겨가지고 예, 앞으로는 잘 끓일게요. 이야, 저는 왜 이 신법이 나왔겠습니까?
어째서 이 신법이 나? 이거 지금 공부하셔서 그 순간에 바로 그냥 있어지나니를 챙겨가지고 앞으로 제가 그렇게 가르침대로 위대하신 남편의 가르침대로 당신의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무청시래기를 앞으로 참 맛있게 부드럽게 끓이겠나이다.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 마음이 있어지나니가 되려고 그걸 수용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없건만이 돼야 돼. 내가 없건만이.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있어져요. 그러니까 있어지나니는 뭡니까? 결국은 내 자존심이라든가 내가 비교하는 마음이라든가 그 전에 남편이 나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소뚜껑 운전을 그래도 많이 했고 내가 밥을 한 거를 네가 먹기만 했지, 이런 마음이 올라왔으면은 이거 되겠어요? 이거 받아 먹는 사람이 뭐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뭐 이거 마음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례하더라. 이게 내가 비워진 것만큼 있어짐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지더라. 또 하나는 있어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법을 해석을 할 때 있어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도 있어지고 저렇게도 있어지고 선도 악도 음도 양도 다 받아들인다. 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얼마나 큰 이제 이렇게 정신 세력이 확장이 되고 마음이 커집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내가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에 거슬리고 부담되는 것은 쳐내고 이렇게 우리가 그 편협한 마음을 쓰다가 이 둘 다 진리임을 알고 수용하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둘 다 진리다 하는 것에 잘못하면 속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하고도 자칫 자기가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한 그것도 합리적으로 그냥 수용을 하거나 인정해버리거나 용서해버릴 수가 있다. 이거는 한번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있어지나는 것에서 모두가 음양상승의 원리 따라서 인과봉의 원리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가 혹은 나를 누가 비난하거나 내가 무슨 가오가 있어가지고 잘못이 있었거나 내가 어떤 힘든 경계를 맞이했거나 또 가까운 인연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있어지나니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은 인과의 원리를 철저히 있어지는 그 원리로 들어가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 생활하고 그걸 공부 삼아서 감사 생활하고 그걸로 다시 대참회하고 대정진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있어지나니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수용하고 인정하는 공부를 또 한 번 더 듣고 참회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 공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신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저는 크게 이제 그 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 생각으로도 혹은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싹 이렇게 전체 연결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이제 그 크게 마음에 와닿았고 일상수행의 요법과 그 다음에 이 정기 그 훈련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기법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원리로 깨어지는 원리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수행법 1장에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근간으로 올해 그 전산종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그 모두가 부처가 사는 세상 이 말씀을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말씀을 하실 때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그렇게 부처가 사는 세상을 이루자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 상시훈련으로 일상수행의 요법에 바탕한 상시훈련으로 부처가 이루는 세상을 이루자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결국은 이 그 대종경 수행법 1장의 말씀을 근간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일기법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신 이제 우리가 그 표적은 이론상 서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을 확장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하는 공부의 원리로 들어가자니까 이론상 서원문 공부를 하고 또 그 표적항에서 제대로 그 화살을 표적에 맞추는 공부는 이제 상시 훈련이고 그 일상구생의 요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봤는데 그게 뭐 하여튼간에 잘 이제 감정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연말해 보면서 일상구생의 요법의 원리를 깊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체득하게 되니까 표적이 더 뚜렷해지고 또 그 표적을 향해서 내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그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가 자꾸 이렇게 확장하는 그것이 상시 훈련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기 훈련은 표적을 더 뚜렷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론상 서원문은 정기 훈련과 연계돼 가지고 그 이론상의 진리적 신앙이라는 그 내용에서 그 표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화살의 그런 비유는 일상생활 요법이고 상시 훈련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비유를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일상수행의 요법의 바탕에서 이제 결국은 그 상시 훈련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상시 훈련법이 상시홍룡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고 정기훈련법은 11개 과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기훈련 11개 과목. 결국은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둘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이제 정말 말해서 표적과 화살과 같은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시훈련법에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제 이것이 상시홍룡 주의사항 1조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대종사님께서 실제 당신이 마음 공부한 내용 그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기 15년의 회보에 말씀을 하신 당신이 귀가 아파가지고 귀가 아프신데 병원 가시는 거 어쩌시겠어요? 즐겁게 가시겠어요? 별로 당신도 그냥 별로 가기 싫으시겠어요? 가기 싫었어. 싫었어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그거 가기 싫은 줄을. 같은 마음이죠. 우리도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도 가기 싫은데 종사님 병원 가셔야 된다고 하는 병원 가서 그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여 안에 있는 귀 안에 있는 저 종기 났다고 이거 생으로 떼서 조실로 돌아왔더니 앞에 귀는 저리가 아픈 귀는 저리 가고 그 종기 떼놓은 귀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 부처님 왜 괴로우셔? 안 괴로우셔야지. 종기를 떼도 맞아요. 너무너무 아프시니까 누구인데 원망이 나려고 했다? 병원 가라고 한 제자인데 원망 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생종기를 뗀 의사 선생님인데 원망이 나려고 했다. 그때 바로 뭘 들이댔다? 주의사항 1조를 들이댔다. 이 주의사항 1조가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주의할 것이요. 이 무엇으로 응용할 것이냐? 법과 원리를 긁고 응용하는 거 아닙니까? 법과 원리를. 그러면 그 법과 원리가 뭐냐? 일상수행의 요법, 기본적으로 1, 2, 3조고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는 원근반에 있어지라니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가지고 연습하냐 그 말이죠. 연습한다. 경전법규 연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전법규 연습을 뭘 하기 위한 것이냐. 결국은 경전법규 연습이 대소유무 이치를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과 원리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체득하는 그 원리, 알아가는 원리, 해를 밝히는 원리. 그러니까 법과 원리를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는 훈련. 그러니까 응용은 일상생활요법이고 또 여기서 제가 연결해 보니까 응용은 일상생활요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연습은 훈련법이고 육조에 가서 대조하기를 모든 일을 처리했는데 처리거리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대조하기를 주의할 이것은 또 뭡니까? 일기법이잖아요. 결국은 대조는. 그리고 뭘 가지고 대조하느냐? 원리와 그 법을 가지고 내가 실행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원리와 법에 대조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원리와 법을 응용하고 원리와 법으로 이거를 밝히고 지혜를 원리와 법으로 다시 대조하는 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요법이 근간이 되어야 상시응용주의 사항이 제대로 되고 거기에 바탕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문답감정 해오로 교당내왕지 주의 사항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연결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연말을 해보면서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상실기 우리가 이제 일기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상실기를 실질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상실기의 핵심은 유무념 대조고 정기일기는 우리가 일기기재거든요. 사실 일기기재에서 문답감정이거든요. 큰 줄기로는. 제가 이제 뭐 일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번에 교화훈련부에서 이 일기 기재하는 책이 4권 나왔더라고요. 상시일기, 정기일기 기재하는 책이 새롭게 4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화훈련부에서도 이게 오덕진 교무님이 이 마음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수계농원에서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놓으니까 지금 내용이 상당히 그렇게 이제 많이 연마가 되고 정리가 많이 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급자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그 책이 4권이 나왔고,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자기에게 잘 맞는 상시일기, 정기일기를 자기 패턴에 맞는 걸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는 이제 유무념 대조 조항을 정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온전생각취사는 이거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크잖아요. 자성의 정해계를 경계마다 세우는 원리인데 이제 그렇게 바로 들어가서 나는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 하면 내 수준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거, 세밀한 거,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하라고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유무념 대조를 잡을 때. 그러니까 30계문도 너무 30계문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마시고 내가 꼭 올해 혹은 이달 혹은 3개월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그것을 평대기 하라 그러셨고 평대기 하라고. 이게 하나 해결하면 이게 저절로 안 챙겨도 딱 된다 내가. 그것은 열애위 같다. 예. 내가 뭐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한다든가 과실을 말하지 말며 한다든가 혹은 내가 어떤 그 습관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딱 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가 완전히 해결이 되도록 하는 이제 유무념 되도록 그렇게 구체적이면서 세밀하게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일사도 유무념 대조를 하다 보면 일도 생각을 딱 하면은 그거 이제 그 마음이 그 힘이 생겨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면 생각한 대로 일이 이렇게 챙겨지고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조실에 근무할 때 이 그 조실의 그 대산종사님 방이 커요. 두 쪽인데 이게 습해요. 그 신도한 조실이 습해. 그 여름에도 불을 뗐거든요. 그래가지고 긴 도르래로 연탄 3구짜리 연탄 있잖아요. 3구 연탄 3개 넣는 거 그거 도르래로 쭉 밀었어요. 한쪽은. 그리고 한쪽은 불을 떼요. 그런데 이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도르래를. 야공기가 2개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선 나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화구를 빼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자선 끝나고 이쪽에 빼갖고 이쪽으로 옮겨요. 아침 밥 먹고 이쪽에 있는 걸 빼서 이쪽으로 옮겨요. 점심 먹고 난 뒤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요. 산에 갔다 와서 법문 받들고 난 뒤에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요.
저녁 먹고 난 뒤에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고 한쪽에 불을 뗍니다. 장작개비를. 자, 그러면 하루에 몇 번입니까, 이게? 제가 6개월 조실 간사 살면서 딱 한 번 혼났어요. 딱 한 번. 야, 똥 같은 놈이 불을 화구를 한 타임을 놓쳤어요. 한 타임을 놓쳤는데 딱 알으시고 저 똥 같은 놈이 정신 못 차리고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때 그 순간에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일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일만으로만 생각했어요. 일만으로. 그런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야, 이것이 일 속에 공부가 있네? 일 그 자체가 공부네? 확 깨달았었어요. 대산종사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이쪽 빼서 이쪽으로 넣게 하는 것이 저거 일 시킨 게 아니라 큰 공부를 시켰구나 하는 자각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이 전부 다가 공부 아님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제가 사실은 그 연탄 빼고 넣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크게 이렇게 체득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만을 뭐 체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범주가 일 나중에는 어쩝니까? 일을 잘하는 것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경영하는 거, 뭐 일을 챙기는 거, 사람을 챙기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가 이 마음으로 유무념대조를 통해서 내 마음의 힘을 기르게 되면 전후 좌우 다 이렇게 법 있게 챙기게 되고 또 생활이 일관되게 골라지는 논리로 가잖아요. 제가 조실에 근무할 때요, 정법사님이 제일 편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간사했는데 조실 간사는 주말이 없어요. 주말이. 다른 이제 총부로 이제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은 신도안, 가을하고 봄은 총부에 와 계셨거든요. 그때. 그리고 다른 부서 사람들은 주말에 쉬잖아요. 이렇게 일요일도 법회 끝나면 쉬고. 근데 이놈은 법무실은 그냥 더 바빠. 주말이 손님들이 오시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 그런데 아니 그냥 막 간사나 교무님들은 다 자리 펴고 법설할 손님 맞이하고 전부 다 해놓으면은 맨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세요? 맨 마지막에 대산 상사님 나타나셔가지고 법문만 딱 하시고는 사진 팩 찍고는 들어가 버리시잖아. 야, 이거 원불교에서 정법사가 제일 편안한 직업이구나. 이게 직이. 그래서 내가 그때 정법사 되기로 오늘 세웠어 그때. 정법사가 되면 제일 편안하게 내가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니 다 밑에서 뭐 옷도 다려서 다 올려 밥도 막 그냥 그 진지상도 전부 들고 들어가. 뭐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 시간에 되면 그냥 딱 나오시고 그 시간에 진지를 드시고 뭐 그것만 하지. 세상 편한 거예요. 세상 편해. 그래서 내가 정법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원을 세웠다니까요. 그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영하가 신도안에 10몇 도 떨어지잖아요. 그때 당시 신도안이 그랬어요. 10몇 도까지 떨어졌어요. 보통 날씨가 15도, 13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세상에 요가하러 나오시면 이 장갑을, 그죠? 이게 동작도 제대로 다 안 되시는데도 요가 그 시간에 하시고 산책하시고, 예.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지. 그 시간에. 근데요. 제가 그거 따라 해보려니까 죽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사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것이 일상,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간을 그 유무념이에요, 그것이. 대산종사님은 유무념은 그 시간에 아무리 힘이 드시고 피곤하시고 어쩌시도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대중하고 요가하시고 산책을 하시고 그 시간에 식사하시고 그 시간에 접견하시고
제가 저 장산 종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종보사님들은 좀 이렇게 대산 종사님 같이 매일매일 법자를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오시면 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립습니다. 좀 그렇게 후대 종급사님들께서도 하여튼 간에 총부가 계시든 어디 계시든지 매일 1시 반에 종급사님을 뵐 수 있는 시간, 법자가 이렇게 해서 대중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련돼야 교단에 여러 가지 그 소통하는 그런 기운도 통하고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사님께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되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야야 그거야 쉬운 줄 아냐? 그거 법력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부지런 딴딴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을 그 저 1초도 틀림없이 그 시간에 그 일을 한다는 이것이 열애행이라는 거지. 이것이 열애행이라.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산 상사님을 모시고 그 장사님을 모신 은혜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요. 저도 안 돼. 여기 수련원에서.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한다는 것이. 뭐 조금 오면은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막 조금 뭐 뭐 밖에 나가서 뭐 좀 이랬다 그러면 막 그 이랬다는 상이 딱 붙어갖고 이랬다는 것으로 그냥 깨끗하게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관되게 그 변함없이 동정이 한결같이 이렇게 하시는 그 삶 자체가 유무념이고 그게 표준되는 생활이시더라. 그래서 저는 종법상 안 하기로 그렇게 오늘 바꿨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참 그 어른들을 모시면서 이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유무념의 구체적인 가장 그 큰 그것이 이제 제가 신발 정리한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저기 학교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이 텐마루가 높은 곳에서 그 공회단 맞은편에 있는 전에 정화정사 이렇게 했던 거기가 이제 남자 기숙사였죠. 50명이 사는 그 신발 가지고 제가 그 한 3개월을 신발 유무념을 하면서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오르락내리락 그거를 하루도 안 고치고 그러니까 유무념 대조를 꼭 하실 분들은 꼭 대산종사님도 그러셨어요. 기록책을 갖고 있으라 그래. 기록책. 그래서 당일의 유무념 처리라 했잖아요. 당일의 유무념. 그러니까 그날 일어난 일을 그때마다 바로 일어날 때 기록을 해야 돼. 기록을. 그러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시니까 자기만의 카톡이든지 자기만의 밴드든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딱 경계를 대할 때 경계가 생겼을 때 제목을 딱 적어놓고 그래서 시간이 날 때 다시 그걸 이제 정리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밴드 저 밴드가 있어요. 그래 있어서 이제 감각감상이나 심심작용 처리권이나 유무념 대조를 항상 그 밴드를 이용해서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것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유용하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학부 때는 매일 쪽지를 이제 적었어요. 그 정전 외워야 될 항목 몇 줄, 영어 단어 뭐 한문 공부해야 될 내용 몇 개 적고 그다음에 이제 유념, 무념. 그런데 처음으로 했던 것이 신발, 그 고무신 딱 그 끝선에 정렬하고 마음을 챙겨서 올라가는 거. 그게 텐마루가 높으니까 자칫하면 저리 날아가 버리거든요. 마음을 놓아버리면 신발이. 예. 그런데 3개월 지난 뒤에 제가 그 총부 정문 지나가다가 교재를 안 가져와가지고 급히 뛰어가지고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딱 그걸 갖고 내려왔는데 신발이 딱 정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을 안 챙겨서 올린 것처럼 딱 되어 있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훈련의 공덕이구나. 이게 유무념의 위력을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아, 이런 거, 이게 저절로 되는 경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신발 정리하는 것을 열애위로 성급을 시켰어요. 제가 법이 인정을 했어요. 네, 신발 정돈 열애위. 그래서 하나씩을 떼라 그 말이야. 하나. 저절로 되는 걸 하나 떼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진심이고 상시 훈련이다. 이제 이렇게 그 평대기에 대한 그 예화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냥 계속 하죠. 안 쉬셔도 되겠죠? 안 쉬셔도 되죠? 네. 네. 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네. 이 저기 교재 내용에도 내용을 드렸는데 이 교단 이 정기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교단적으로 자각을 대단히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기일기에 대해서. 대종사님 당대 때 원기 21년에 경성 지부 하선 결제식 때 예, 요 내용 예, 맞아요. 예. 그때 이 하선 여름 선 프로그램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 동선 하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체를 대종사님께서 딱 정해 주셨어요. 8시간 잠자고 8시간 공부하고 8시간 육신 운동하고 이렇게 24시간을 딱 정리해 주시면서요. 공부하는 일과를 8시간을 4가지로 딱 정해 주셨어요. 2시간 자선, 2시간 취지 규약.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정전이죠. 정전이 취지 규약서였으니까. 정전 연마 2시간. 그 다음에 오후 2시간 뭐 했다고요? 일기 쓰기. 일기 대조를 하여 기재하며 응용하는데 각항 처리권을 기재하며 어떤 감각이 있고 보면 감각된 사유를 기재하며 또 2시간은 어두문목 강연이에요. 강연. 저는 우리 교무들 정기훈련, 교도 정기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표준을 정해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무훈련도 너무 번다하고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교무님들이 우리 교법에 대한 에너지와 원천적인 힘을 얻기보다 뭐 그냥 끝에 가가지고 교정 보고 하면은 더 공부했던 거 다 날라가 버려. 그냥 시비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원리로 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일기 기재를 2시간을 줬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일기 기재를 2시간을 줬을까요? 일기 기재를 그 서는 시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학부 다닐 때 국학 시간에 1시간을 일기 기재를 했어요. 1시간에. 1시간 동안. 다른 제가 학부 공부는 별로 관심이 별로 사실 없었고 그 시간에 1시간을 일기 기재했다니까요. 일기 기재. 예. 뭐 엉터리를 썼거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재한 그것이 제 삶에 또 저 미끄럼이 됐겠죠. 그런데 일기 기재를 2시간을 줬다는 이 의미가 엄청난 그 대종사님의 뜻이다. 그래서 꼭 이것을 일기 기재를 기록하는 것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일기 쓰는 것에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고 이제 시간을 배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일기 쓰신 분들 그 문답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한번 좀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계가 은혜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원의 우리 저 교도님 저 일기예요. 이 일기는 그 서울의 도원의 그 이 차 운전하시는 분들 원콜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래 전에는 한 10여 명 됐다가 최근에는 한 4-5분만 남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그 오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일도 도와주시고 또 뭐 교리 공부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 공부방을 열어가지고 매월 같이 이제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전까지 이제 그럴 때 이제 일기를 제출했는데 나들이를 하고 집에 와 보니 아내가 밖에 있는 빨래를 마루에 던져 놓았다.
나는 다 마른 것인 줄 알고 정리를 해보니 날씨가 추워서 약간 얼어 있었다. 마루에 빨랫줄을 다시 걸어두었다. 그런데 아내는 좁은 마루에 줄을 쳤다고 한마디 한다. 덜 말라서 걸어놓았으면 저녁에 마르지 않겠냐고 하니 해 주려면 진작에 해 주시지요라면 신경질적으로 또 반문을 하니 마음이 상했다. 부부간에 이렇게 어기네 틀리니 누가 말을 잘못했는가 생각해본다. 이 일기거든요. 아마 이 일기 지난번에 발표해서 또 들으신 분들 계셨을 텐데 처음에 뭐가 마음에 걸렸습니까? 우리 저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남자 교도님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마음에 걸렸습니까? 빨래를 마루에 던져. 마루에 던져놓았다. 던져놓았다는 말이 딱 걸렸죠. 근데 그거를 당신이 마음이 올라온 것을 일단은 딱 가라앉혔어. 응.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뭘 했습니까? 빨랫줄을 만들어서. 걸어가지고 빨래를 그 얼었던 빨래들을 잘 얌전하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던져놓은 것을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 마음도 내가 이렇게 참고 또 빨래줄까지 널어가지고 이렇게 빨래줄에 널었으니 남편이 부인이 우리 교도님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야 맞죠? 잘했다고. 잘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칭찬. 아, 그렇게 잘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따봉이에요. 이렇게 할 줄 알았죠. 네. 네. 그랬는데 진작에 해주지 왜 인제서 빨래줄을 넣자고 딱 그냥 한 방 때려버리는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어쩌겠어요. 이분이 나이가 70 넘었는데 얼마나 그게 서운했는가 당신이. 왜? 당신이 너무나 잘했다는 것에 마음에 딱 잡혀 있으니까 너무나 의의 답이 와버리니까 어째요? 너무너무 서운한 게 서운해. 그래가지고 그 전에 부인이 자기인데 서운한 것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다 서운해. 그래가지고 이 일기 발표 끝에 눈물을 찔끔찔끔 하더라니까. 남자들 이렇게 약하다니까. 남자 우리 교도님들 어디 계셔요? 남자들 강해요, 약해요? 답을 안 하시네. 강하고 약함이 원래 엮은말은 남자들도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능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고 약하더라. 약하다. 예? 무지무지하게 약하더라. 그래갖고 막 진짜 서운했던가 봐요. 저 깜짝 놀랐어요. 눈 우시더라니까 서운해가지고 그게 아직도 마음에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지금 서운하고 지금 안 풀릴까요? 칭찬해 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지. 있었기 때문에요. 칭찬해 주는 것에 마음이 지금 잡혀 있는 그 기대감에 이게 거기에 지금 저 답이 반대로 와버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서운함이 확 밀려와 버렸죠. 그러면 이 부인 입장에서는 왜 그래? 왜 신경질을 냈어요? 진작부터 잘해주지 늦게, 않을까. 늦게 해주니까. 지금 줄 쳐진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몇 차례 빨래가 얼어가지고 빨래가 안 마르니 안에다가 빨래 줄 쳐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준 서운함이 자리에 꽉 잡혀있는. 그러니까 어째요? 한 사람은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에 마음이 꽉 차 있고 한 사람은 전에 안 해준 것으로 탓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마음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딱 그걸 수용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봉, 따봉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게 참 이게 짧은 일기인데 여기가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우리가 뭘 잡고 상대편에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이것들이 서로 사소한 것인데 안 돼가지고 한 번씩 폭발할 때 그 사소한 것이 한번 폭발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30년 전, 40년 전 일까지 다 끌어와서 그 서운함으로 이제 이게 같이 결부돼요. 이것이.
과거에 과거에 네. 두 번째 일기는요. 롤러코스터 마음. 어제 센터 가는 날인데 엄마 집에 들릴 일이 있어서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먼저 나오는데 총무님이 나보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거 뭐지? 지난번 서성의 날 10,000원 안 낸 것 때문인가? 끝까지 내라고 할 참인가? 나는 그분과 친분 관계가 거의 없어서 그것 말고는 나에게 무슨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았다. 운전하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이제 와서 10,000원을 낸다는 것도 이상하고 더 이상 불편해서 센터 수업 못 다니겠다. 강사님께 편지 한 통 써서 사무실에 갖다 주고 다음 주부터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단톡방에서도 탈퇴해야겠다. 이따가 총무님께 전화 오면 받을까 말까. 받으면 뭐라고 할까. 이거 난리 바가지죠. 마음이 롤러코스터죠. 네. 어떻게 할 거예요? 10,000원 갖다 줘버릴까요? 10,000원 갖다 주면은 이거 해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마음에. 안 나요. 이거 저 음소거 해제하시고. 안 나요. 예. 어쩌세요? 이거 그냥 다른 분들 보게 이 글은 내려버리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거 10,000원 갖다 주고 나면은 마음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미 경계가 와버려가지고. 많은 10,000원으로 경제가 왔은 거니까 10,000원 주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다른 되지. 걸로 분별이 꽉 차 있어요. 있는 상태여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센터를 그만둬야 되겠다, 탈퇴해야 되겠다, 단톡방 나와야 되겠다, 별의별 시나리오를 다 썼는데 전화가 띠링 와갖고 받아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구연동화 하자고. 구연동화. 10,000원 낸 것은 이미 아무 일이 없고 구연동화, 아이들 구연동화 하는 모임 하자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시나리오를 쓰고 소설을 쓴 거예요? 내가. 내가 10,000원 갖다 주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돈에 잡혀 있죠. 돈에. 네. 돈 10,000원에 잡혀 있죠. 네. 돈 10,000원이 굳이 내가 서성의 날 그 센터장 총무인데 돈 10,000원을 낼 것이 없다는 것에 돈에 대한 내가 아까운 생각도 잡혀 있고 돈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잡혀 있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돈을 줘도 아까운 거예요, 그게. 왜냐? 돈 10,000원이 아깝기 때문에 줘도 아까운 마음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불편해서 이것이. 괜히 줬다 이거. 주고 난 뒤에 또 괜히 줬다는 것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뒤에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이 불편한 마음이 왜 왔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도 10,000원 안 주고 싶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미움도 받기 싫어. 미움도 받기 싫어. 미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움 받으면 돼. 10,000원어치. 그렇죠? 그게 인과야.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결과를 감수하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는 누구요? 저 사람. 상대예요. 미워하고 안 미워할 권리는 상대인데 있고 상대 있고. 받고 안 받고는 내인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돼요. 내가. 근데 우리가 이게 인과를 신앙을 우리가 인과신앙이 우리가 진리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경계에서 이거 내가 이거 못 봐. 이 마음을. 이거를.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난 그 마음의 뿌리를 딱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일기기재를 계속해서 마음을 보면 처음에는 내가 분별 주착하고 있는 의식적으로 하는 마음이 보이는데 자꾸 일기를 쓰고 문답 감정을 지도받고 계속 동지들하고 회화를 하다 보면 내 안에 그 깊숙이 들어있는 마음의 뿌리 무엇이까지도
결국은 무엇익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게 나도 모르게 탁탁 나와요. 경계에 따라서. 일기 기재를 많이 해봐야 돼요.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계속해서 문답 감정을 깊게 해야 내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이 마음이 무엇익의 분별조차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받았던 상처, 감정의 교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잡고 있는 마음을 깊게 봐야 내 심지를 내가 운용하는데 이게 정신 개벽의 그 마음의 세계가 열린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속지 말라는 말에 속다. 출가식 마치고 첫 발량지로 교당에 부임하기 전에 스승님께서 네가 설교를 잘하니까 교도님들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니 그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 일기가 박세훈 교부 일기예요. 저하고 같이 살 때 장사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장사님께서 너 설교 잘한다고 교도님들이 칭찬하면 그 말에 속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우리 박세훈 교부가 설교를 잘해요. 예, 그럼 교도님들이 막 굉장히 막 박수 치고 막 잘한다고 했어요. 박세훈 교부가 일반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는 제가 어른의 법회를 봐주고 서로 이렇게 교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우리 저 부교모님 막 설교를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오늘 설교 너무 잘했어요, 좋았어요 하니까 어쩌겠어요. 그게 속지 말라 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뭘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했는데 무엇이 마음이 아니요. 아닙니다 했는데 뭐 마음이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아닙니다 해놓고 그 순간에 그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속지 말라는 그 말에 속았구나. 속지 말라는 말은 네가 혹은 잘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우쭐하거나 자만심이 생기거나 무슨 그냥 마음에 혹이 생길 거를 주의하라는 말씀이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님의 말에 속으면 안 돼. 이거 우리가 참 이것이 왜 문답 감정을 해야 되는 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적 이야기했잖아요. 표적. 네. 내가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쏘았어. 나는. 그런데 스승님이 보기에는 그거는 표적도 아니고 내 활 쏘는 것이 뭐 방향이 전혀 엉터리야. 그러면 그거는 공부하신 스승님이 문답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도 속지 마라, 이 법에 속지 마라, 스승에게도 속지 마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공부심, 공심, 신심 같이 갑니다. 이게 절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공부심이 있으면 공심이 안 생길 수가 없고 내가 공심으로 일하자니 공부심의 바탕에서 공심이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의 바탕에서 이게 서성을 보시는 신이 있어야 돼. 제가 그거는 최근에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들었는 거 60 넘어서 저 조금 철이 들어. 야, 이게 정말 서성이 필요. 이게 신이 모든 공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막 뭐 깨친 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사실은 더 크지를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주의해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왜 또 공부의 바탕에서 공심이 나야 되느냐? 일은 많이 해. 일은 막 그냥 본공의 일이고 막 교당 일을 막 너무너무 솔선수범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하는 일마다 시비가 시끄러. 하는 일마다 시끄러. 그리고 그냥 잘난 것 못난 것이 나와가지고 난리 굿이요. 낙원이 안 돼. 공심은 많은데 낙원이 안 돼. 이게 뭐냐? 공부의 바탕 안 한 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공부는 해요. 공부는 뭐 앉아가지고 뭐 그냥 뭐 공부도 하고 뭘 이렇게 연구도 하고 경전도 보고 뭔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공심의 뜻을 둔 거 아니에요. 공심에 두고 이게 서원이 공심에 이게 바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수행만 해가지고 이기적인 수행을 하는 게 이기적인 수행을 자기밖에 몰라. 뭘 깨치려고 하고 그냥 뭘 얻으려고 하는데 자기만 알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인연들하고 화합도 안 되고 이게 저기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 그러니까 공부에 바탕한 공심해야 되고 공심에 이 표준을 두고 공부해야 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신을 가지고 스승을 모시고 진리를 모시고 이런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속지 말라는 것에 말라는 그 말에 속다. 이게 세운교무 이 일기는요. 오래된 일기인데도 제가 이게 참 보면 볼수록 다시 또 이렇게 그 마음이 챙기지는 일기라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막 그때 주원본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주원본에서도 잘 챙겨서 들으세요. 네. 잘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한 30분은 뭐 질문이나 문답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쉬는 시간은 별도로 갖지 않겠고요. 그러면 예. 이어서 그냥 바로 문답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쉬는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그냥 음소거 그리고 비디오 중지해놓고 개인적인 용무를 잠깐 보러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고 문답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혹시 문답하실 분 일기 있으시면 일기 발표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강의 들으시면서 뭐 느낀 점 말씀하셔도 되고 또 일기 발표하셔도 되고 무슨 말씀도 괜찮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많이 저 이름만 올려놓으셨네.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시키실까 싶어서 50명 겁나서 정도. 들어가 버리셨나? 예. 제가 예. 권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기 발표는 아니고요. 예. 네, 그 미움 받기 싫은 마음 네. 그 말씀 100분 공감이 되고 속이 예. 시원해요. 예. 네. 진짜 그 미움 받기 싫어서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척하고 살았던 부분이 많은데 그렇죠. 그 부분을 꼭 찔러 주셔가지고 속이 시원하고 예. 앞으로는 당당하게 그렇지. 네 그렇게 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 사실은. 네, 아닌데 기라고 하잖아요. 네, 물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가 아니어도 그렇게 기라고 예스라고 해야 될 상황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예, 그거는 또 그때 경계에 따라서 그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도 약이 되잖아요, 어떤 때는. 네, 그럴 경우에는 그게 답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정확하게 내 마음의 뿌리, 원인, 근원, 이걸 정확하게 보고 내가 미움받을 용기를 딱 가지는 거.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마음의 채를 딱 세워야 내가 돈을 안 주고도 그냥 마음으로 딱 정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미움받을 용기를 딱 세우면 돼요. 잘 들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저 감상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예, 저는 이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 무의식 세계를 정화한다는 그 말이 오늘은 참 생소하면서도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와닿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조금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그 6세 전후로 7세 전후, 6세 전후 때 인격의 인성의 70%가 형성이 된다 그래요. 네. 인성의 70%가 그때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7세 이거는 이제 뭐 심리학적인 견해이긴 해요. 사실은 인성적인 이제 또 학문적인 뭐 그런 견해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심성을 그 탐구했을 때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개 이제 7세를 전후로 그 70%가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 바탕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 기억이 납니까? 7세? 안 나요. 거의 사실은 안 나잖아요. 저는 어렴풋이 나요. 7살 전후가. 그리고 그 이전에는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그 배고프다고 젖 먹으려고 울고 했던 거, 그 이렇게 교감했던 거, 사실은 그 이전으로는 뭡니까? 엄마 뱃속 10달. 엄마 뱃속에 있을 10달, 여기도 내 인성을 형성하는데 성격, 그죠? 성격이나 인성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또 어디 갔어요? 전생. 과거 전생.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 전생, 전전생. 자, 우리가 꿈을 꿀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막연한 꿈들을 가끔 꾸죠. 그게요, 그 꿈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현재와 과거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무수한 과거의 영상들이 겹쳐서 나오는 게 꿈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해몽하면은 무의식에 많이 도달한다고 그러잖아요. 꿈을 해몽해가지고 이제 정신 분석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기를 자꾸 기재하다 보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내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내 의식의 세계에서의 경계, 내가 싫고 좋고 예쁘고 밉고 하는 그 마음의 경계인데 그 싫고 좋고 예쁘고 밉다 하는 그 마음의 뿌리, 그 마음의 또 뿌리에 내가 거부하고 있거나 내가 또 그 좋다고 따라가고 있거나 내가 절개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상당 부분 그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걸 이제 그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씩 벗기는 과정이 사실은 일기 기재가. 저는 공부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근데 자산 상사님께서도 그 마음 공부에서 무의식 정화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 예. 결국은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마음 깊이 들어가서 그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풀 한 풀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으로까지 이렇게 깊게 만난다. 저도 이렇게 일기를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제가 그 비교하는 그 비교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 회화를 하고 난 뒤에 일기를 썼는데 또 수타오님처럼 나도 잘해야겠다. 이거를 또 일기를 썼는데 그걸 또 감정을 받는데 또 이제 그게 있는 그대로가 100%다. 내가 하는 거 그 자체가 100%다. 그 100%를 신앙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굉장히 또 좀 많이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은연중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릴 때 비교를 당하고 살았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아마 은연중에 그게 저가 이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형제들하고 서로 살았던 거, 네. 어릴 때 형제들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많은 그게 뭐 남자 또 혹은 언니 이런 가족 구성 그 여러 명하고 살았던 거, 홀로 살았던 거, 또 주변에 어릴 때 그 친구하고 어떤 교관계를 어떻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시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지금 마음 작용하는데 관여해요, 사실은. 네. 그걸 만나게 됩니다. 그게 상당 부분 차지해요. 그거 진타오님께서 오늘 저희한테 전화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카고 동생이 그냥 언니
언니 공부 초보자가 아닌데 왜 자꾸 초보자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타원님 그 전화를 전화를 주셔서 전화로 문답을 하면서 진타원님이 나 초보자입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초보자 아니기를 원하고 초보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딱 치시더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 길을 들고 이렇게 일상생활 요법으로 상시훈련으로 공부길을 잡아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불태전의 그 경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언제든지 고속도로에서 자빠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맞아요. 공부 많이 됐다고 공부가 된 게 아니고 앞섰다고 공부가 된 게 아니고 더 뒤에 간다고 공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원래 업근만은이요. 공부 지도자라고 해도 한순간에 넘어진다니까요. 그럼 저는 항상 잘할까요? 아니요. 저도 때때로 돌아버린다니까요. 저도 때때로 돌아요. 예. 그러나 이제 끊임없이 공부로 돌리고 세우려고 할 뿐이지 사실은. 여기 우리 해전교무나 보호교무가 참 원장님은 마음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그냥 내 속에도 부글부글 끓어 이 사람들아. 그러나 단지 공부할 뿐이다. 공부할 그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대종사님께서 그 들이댄다. 저는 막 그 들이댄다는 그 말씀이 막 너무너무 감명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교도훈련 때 제가 이제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훈련 다 까먹으라고 그래. 제가 강의한 거 전부 까먹고 네 글자만 기억하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뭐요? 들이댄다. 들이댄다. 들이대.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훈련비 안 아깝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진타원님 오늘 그 지금 우리 성옥 종토님 이야기하시니까 진타원님하고 그 통화하면서 막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타원님이 참 지금 막 그 공부에 이 마음 공부하시고 이제 정말 그 동안에는 교리 공부, 교법 공부에서 이게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알으셔가지고 지금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와. 공부하는 즐거움이에요. 예, 참말로 그냥. 그래갖고 막 저인데 고맙고 막 보타원님께 감사하고 막 하여튼 막 우리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감사하고 막 이게 뭐 전화 한 번씩 하시면 막 하여튼간에 감사가 막 흘리 넘쳐요 말씀에.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같이 지금 생활하시는 철사님, 영감님, 지금 금천교당 교도회장님, 금천교당 교도회장님께서 이제 우리 진타원님이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걸 이제 해가지고 법위를 철사님이 인정을 하실 때 제가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는다 했어요. 철사님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사님이. 그죠? 철사님이 인정을 할 때 제가 밥 한 끼 얻어 먹는다 했다니까요. 너무 지금 재미있게 살았어요 지금. 그냥 그 권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그 구치소 진행하고 합창단 단장도 좀 하고 지금은 뭐 원문화 해설단 총무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일기를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냥 일기를 썼지 그 일기를 요새 계속 이제 보면서 뭘 느꼈냐면 대소유무의 이치가 없는 일기를만 썼더라고요. 보이기 위한 남한테 들려줘야 되니까 그런 일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일기 쓰는 게 살짝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열심히 써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타원님 한번 감정해 보내. 이거 그 해설단 진행하면서 이제 나가서 사회를 보니까 이 일기를 항상 써야 되니까 이제 재작년 3월이네요. 눈에 보이는 것 없는 성적지 해설을 진행하면서 항상 감동을 주는 해설이 필요하다는 단장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스스로 감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러기 위해 공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철든 공부임을 자부하며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공부하려 한다.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아니면 능히 그 성공을 기약하지 못한다는 천둥 같은 말씀을 받들고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도 보내기도 한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문화 해설단이 앞장서서 서울 원불교 역사를 알리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신심으로 공부하고 실행하는 모범이 되는 교도가 되기를 우리가 모두 염원드리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심과 공신과 공부심으로 성숙한 해설단들이 되기를 서원하며 시작하는 것은 쉬운 것이나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큰일이라 했듯이 그 공부길을 밝혀주실 권사님을 모시고 행복한 공부인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주의 이력과 이론의 이력을 얻기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제가 일기 쓰는 내용이 거지만 이런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그 보이기 위한, 들리기 위한 일기를 너무나 많이 쓰지 않았나. 근데 이런 일기가 저기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아서 이거 이제 대소유무 이치하고는 좀 벗어나는 그 생활 일기를 썼다. 이렇게 지금 요즘에 그걸 화두로 삼고 좀 잘 써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권사님한테 이제 쫓아가려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보타오님께서 대소유무H 일기로 네네. 바꿔주실 거예요. 네. 그러길 바래도 부끄럽게 바꿔주실 겁니다. 기대 한번 해보세요. 예. 네네네. 보타오님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등장하십시오. 네. 빨리. 나오셨어. 일기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해설사 이렇게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해설을 해도 내가 감동을 받고 상대방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해설들을 해야 된다. 네네. 이제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그 전자에 내가 딱 속아버리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동을 받고 사람을 감동을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제 앞서버리는 거예요. 대소용 이치는 이제 도망가 버리고 나부터 감동을 하고 남을 감동 줘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버려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버려. 이게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은 내가 나오니까 항상 내가 하니까 진리가 하면은 한계가 없고 또 진리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진리가 공부를 하고 진리가 이렇게 사람을 선택을 하면은 한계가 없고 굉장히 무한한 에너지, 파워, 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더 위대한 감동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진리를 던져버리고 심형이 내가 올라보니까 이게 막 한계가 오고 힘겨워지고 감동이 안 되면 또 잘못됐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위축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감동을 주지 못한 해설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막 마음이 찝찝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한마디로 오늘도 내가 해설 교육을 받고 사람들한테 해석을 할 때 심영이가 앞서지 말고 없는 자리 있는 자리 변화하는 대소유무 진리를 앞장 세워서 오늘 문화 해설도 대소유무 이치가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그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배우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금 감정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 아이고 잘하셨어. 너무 좋아요 일기가. 한 분 정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혹시 일기가 있으시거나 또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지목합니다. 지목 올릴 사람 없는데. 우리 저기 동일교당의 박용재 우리 보사님. 예. 오랜만에 오셨네요. 보사님 한 말씀 하세요. 예, 오늘 저 권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많이 도움됐고요. 제가 평소에 제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원불교를 오래 다녔다는 저기로 주위에서 혹시 좀 무슨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곤란 당하면 저한테 가끔 이렇게 상담 비슷하게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제 후배 여자 교도님을 한번 만났는데 한번 갑자기 만나자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번 추석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골프를 치고 온 모양이에요. 골프를 치고 와서 그 자기는 전도 붙이고 고생을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피곤하고 한데 꼭 자기 아들이 들으면서 하는 행동 같이 똑같이 맛있겠다 하고 이제 막 짚고 먹고 그러니까 저기 거기서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근데 이제 서로 화를 풀고 자기는 고생했네 그런 위로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자기 아들이 했던 행동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니까 이제 거기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근데 이번 이제 추석은 다른 때하고 틀리게 또 연휴도 길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못 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휴가 거의 끝나갈 때 남편이 한 번은 자기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남편이 사과를 할 모양이다. 하고 이제 갔더니 당신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냐고 지금까지 항상 그 부인이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사과를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번에도 왜 사과를 안 하냐고 그걸로 또 화를 내니까 내가 사과할 일이 있어야 사과를 하지. 당신이 먼저 화를 내서 내가 했던 거고 당신이 원인 제공자고 그 다음에 나는 화를 내고 저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를 하마. 근데 남편이 다시 토라져 가지고 가버리더래요. 사과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권사님 그 강의 내용에도 있었지만 저도 옛날에 법륜스님 그 증문즉답 한번 들은 저희가 있어서 어설프게 또 법륜스님 흉내를 내면서 그 저기를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저한테 얘기를 하고 상당히 위로도 받고 혹시 남편도 알으니까 남편한테도 화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그런 기회를 마련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얘기를 자기 오니까 너도 남자라고 또 남편 편을 드는구나 내 편은 없는 것 같다 해서 제가 그 어떤 감정을 제대로 못한 건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아니 됐다고 오히려 내가 일러 바치고 그런 사람 같이 돼갖고 너무 가정사를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같이 해서 내가 더 못난 사람 되니까 절대로 너만 알고 다시 자기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내일도 제대로 못 오면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어떤 그런 그 감정받기를 원했을 때 정말로 내가 내일같이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저기 이렇게 감정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구나. 그래서 물론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말로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번에 교당에 이번 주에 가서 이제 보타원님한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번 기회를 줘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어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그냥 웃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시간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신 세력 확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많은 분들에게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지도해 주시는 교무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신탄진 저 도연 교무님. 신탄진 우리 수타원님 한 말씀 해보시라는데요. 수타원님이셔? 물수자 수타원님. 예. 수타원님. 이도연 교무님. 갑자기 숨으신 거 아니에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금 듣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상당히, 저도 처음 문답감정 할 때
많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싫어서 그 사람한테 왜냐면 제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도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상대와 벌써 이게 진리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서 내가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답 감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내 개인이 하는 거지 대소용의 이치가 하는 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많은 그런 문답과 감정 저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도. 근데 이제 우리 박용재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그랬던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이제 문답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됐다고 하고 갔는데 내가 내 마음에서 분별 없이 이치로 또 공부를 함께 했다면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졌어요. 예, 다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 문답 하시는 그 자체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많은 문답 감정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문답을 해주셨고 그분들이 도움을 얻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틀리다라고 말은 할 수 없고 다 그것도 100% 이것도 100%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문답 감정을 받으면서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대소용의 이치를 빼고 또 순간순간 제가 들어가더라고요. 금방 또 제가 들어가고 제 자신이 들어가고 그래서 순간순간에 나를 빼고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좀 방대하게 했네요. 예. 보통님 갑자기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네, 버터님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시간이 다 됐네. 이제 공부를 계속 잘 하시다 보면 공감 능력 이게 굉장히 우리 공부인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상대는 자기 문제가 심각하고 그 문제가 너무 힘겨워가지고 어떤 해결을 바라는 입장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심정이 지금 이렇고 너무 힘겹고 괴로우니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자기를 막 지금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소유무 이치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적공을 해야 그런 힘이 나오지. 무조건 조건 없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고생은 쉽지는 않고 고도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 고생에서 붙여놓은 전을 다 먹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이 힘. 그리고 이제 아무 법륜스님 흉내를 내면서까지 감정 안 해주고 그냥 아무 해결을 해준 것도 없이 들어만 줬는데도 다 풀려버리고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아무 분별 없이 상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는 거. 그런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사님이 아직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약하셔가지고 그 여자분의 마음을 100% 공감을 못 해줬어. 네. 그러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하면 그냥 나를 끝까지 이를 악물고 죽이고 그래 하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싹.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계신 분 있으면 없으신가요?
저는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는데 명절에 그분들이 사과를 안 샀던 모양이네요. 우리 고사님이라도 사과 몇 개 사서 하나씩 나눠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제가 좀 과한 농담을 했습니다. 네, 과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그 강의해 주신 건산 김관님 교우님께도 다시 한번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공부가 알찰 수 있도록 질문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한 우리 공부 도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4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부합시다.